우리나라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방암. 여성암 1위인 유방암은 대부분 40대 이후에 발견되며 나이가 들수록 발병 빈도도 높은데요. 유방암 환자에게 암 치료의 고통보다 견디기 힘든 건 수술로 가슴이 없어졌다는 상실감과 우울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절제된 한쪽 가슴으로 인해 몸의 균형이 깨져서 어깨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허리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유방 재건입니다. 유방 재건 수술은 유방암 수술 후 치료와 회복기에 심리적인 안정감과 신체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어 암을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꼭 필요한 수술입니다. 유방 재건술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유방 재건술과 보형물을 이용하는 유방 재건술로 나뉘어집니다. 유방 재건술은 종양을 없애는 유방 절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고 유방 절제 수술 후에 시기를 정해서 따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 조직을 이용한 유방 재건 수술은 하복부 피부와 폐하 지방을 이용하는 방법과 등 쪽에 광배근과 피부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복부의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시 세분되는데요. 저는 복직근을 모두 남겨두고 혈관만 떼는 성공지 유리피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법은 유방 재건술 중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떼어낸 조직의 동맥과 정맥 혈관을 가슴의 동맥과 혈관에 각각 이어줍니다. 이러한 미세혈관 문합술은 우리 몸의 조직을 다른 조직에 이식할 때 2mm의 볼펜심 굵기의 가는 혈관을 다른 혈관에 이어주는 고난이도 수술입니다. 유방을 재건할 때 미세한 혈관까지 완벽하게 이어주어야 이식한 조직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성모병원은 외과와 동시에 수술을 진행해서 수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고요. 성공률도 높습니다. 자가 조직을 이용한 유방 재건은 촉감도 모양도 좋고 그 부작용도 적습니다. 유방 재건의 방법은 유방 재건술의 방법과 환자의 체형, 선호도에 따라 면밀한 상담을 거쳐 결정되는데요. 뱃살이나 등살이 충분하지 않아 자가 조직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환자분이 신체 다른 곳에 추가적인 흉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직 확장기와 유방 보형물로 가슴을 복원할 수 있는데요. 유방 보형물을 이용하면 자가 조직보다 수술이 간단하고 다른 신체 부위에 흉터가 남지 않아서 현재 70% 정도의 환자분들이 시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 보형물은 영구적이지 않고 몸 안의 이물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재건을 받으신 경우 평생 한 번 이상의 보형물 교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유방 재건술의 권위자 오드경 교수.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의 유방 재건 수술은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명성이 높습니다. 유방 재건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암을 이겨내고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을 함께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환자의 건강과 만족을 위해 소통하고 유방 재건과 함께 마음까지 치료하는 명의 오드경 교수. 유방 재건술은 상실된 가슴을 복원할 뿐만 아니라 유방암 수술 이후 삶의 질을 개선하는 치료라고 믿는 그는 오늘도 환자가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